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책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의 현재 분위기와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분석,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의 국채금리고요. 두 번째,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모든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보죠. 일단 중국부터 먼저 본다면 중국의 연이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 헝다 사태에 이어서 지금 중국의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전부 다 파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비구이 위안이라는 부동산 회사, 헝다랑은 성격이 좀 다른데 헝다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튼실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회사채에 2,250만 달러의 상환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국의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호오션도 역시나 2,094만 달러 채권 이자의 상환을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채를 갚지 못했다고 했던 헝다가 미국에서 드디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거는 부동산이었거든요. 중국 전체 세수에서 무려 50% 가까운 게 부동산에서 나오던 세금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15년 전부터 토지가 이 국가 소유인 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민간 개발업체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한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15년간 민간 업체들이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면서 이 내수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가 부동산에서 비롯된 건데, 이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과연 중국 경제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시진핑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세 개의 화살을 쏠까? 그래서 금리, 부동산, 현금 이렇게 해서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규제 완화라는 이 세 개의 화살을 쏘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데 현재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재정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풀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양적 완화, 돈을 풀자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박살날 수가 있어서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섣불리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썰 아닌 썰을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중국이 당시에 포츠라고 불렸던 달러 위안당 7위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는데, 그 당시에 이 7위안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는,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은 중국 내에서 자본 이탈이 심해지기 때문에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했던 가장 큰 수가 뭐였냐? 바로 빠른 금리 인상이었어요. 자, 그게 너무 잘 먹혔는데 역시 이번에도 미국이 중국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후반에 나오는 미국이 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진핑은 이 유동성 공급이나 재정 확대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대규모의 규제 완화를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즉, 지금의 부동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이, 민간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을 재정이 좋은 국유화를 만들기 위한 국영 부동산 회사들이 인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동산 상황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죠. 중국의 국영 은행들이 떨어지는 위안 가치를 받치려고 달러를 대규모로 매각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은 2019년도에 달러당 7위안이라는 것이 어떤 마지노선처럼 환율 방어를 했다면 지금은 7.3위안이라는 수치를
어떤 방어의 가장 마지막 이 기제라고 생각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7.3 위안이 되니까 바로 국영은행들이 나서서 이 달러를 매각하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자본 이탈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중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과 높은 고금리, 그리고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의사록의 내용,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현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의 발언들을 한번 보시죠. 이 레리 서머스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4.75%가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주변 국가들한테도 위험한 내용인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상반된 이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를 더 높게, 더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더 위축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현재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좋은데 발언만 매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 예정이기 때문에 국채가 시장에 더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국채 금리는 더 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면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미국의 경제도 좀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소비 판매는 계속 좋아지고 일자리는 쉽사리 그렇게 눈에 띄게만큼 확 줄어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야, 이게 좋으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고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내에서 자본이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미국은 이 상반된 전략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서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충분히 더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예측치인 마이너스 0.3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플러스 1.0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줄질 않고 있어요. 일자리도 쉽사리 줄지 않죠. 자, 왜 그런 거 하고 보니,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IRA 반도체법이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미국이 300조를 싹쓸이했다.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아주 강자 같은 강수로 인해서 1년간 미국 대륙을 찾은 이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보면 인텔, TSMC, IBM, 아이크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울프스피드, 현대차그룹, SK온,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큰 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요. 아무리 자동화가 발달하고 AI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여기에 투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세계의 공장인 중국 같은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될 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만큼의 일자리들은 미국에서는 쉽게 줄지 않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되니까 미국의 소비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시죠.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일자리와 자금을 싹 쓸어갔다.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시간을 두고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 우리가 목표로 한 2%는 가려면 멀었어. 추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과거와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고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 즉, 금리를 내릴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일부 참가자는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과 실업률의 상방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이건 말 그대로 일부 참가자들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준의 많은 이사진들은 아직까지도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과거하고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분명히 미국은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금리가 과도하게 높았을 때 주변 국가들의 역풍이 두려워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더라도 주변 국가가 안 좋으면 선제적으로 그걸 방어하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동이 완전 다르죠. 아직까지는 중국과 미국과의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올렸을 때 중국이 바로 시진핑이 시장 개방을 하겠다라고 항복을 했고 그 항복한 바로 다음날 연준이 말을 180도 바꿔서 금리를 내린 거였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의 항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요. 어떻게든 이 돈이 풀려지는 걸 막으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6월 국채 보유량이 14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의 국채의 가장 큰 손이 중국이었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는데 현재 일본은 YCC에 대한 이 밴드를 1%까지 상한하면서 현재 미국의 국채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 공격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더 올릴 거야 라고 더 센 강수를 두고 있는 거고 이 금리가 오르면서 중국은 대규모 이 달러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치솟아 오르고 부동산 기업들이 망하고 있는데 파산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진핑이 나서서 섣불리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 상황은 당장의 시장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중국이 2019년도, 20년도처럼 어떤 항복에 대한 제스처를 해야지만 미국이 이 통화정책과 발언에 대한 것들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완화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하반기에는 꽤나 어려워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방이 아주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올해 초 여름처럼 좀 떨어지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매수를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세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떨어질 때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바닥이 있고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을 떨어졌을 때 차근차근 조금씩 사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베스트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제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게끔 항상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급하지 않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